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그 정정하신 그런 모습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정정해서 못 옵니다. 네. 네, 하여튼 병원을 앓고 나서 네. 지금도 그 여유가 있네요. 네. 네, 선생님 지금 설이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MBC 가족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늘 갓을 쓰시고 또 의관을 또 정지하시고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없죠. 네. 그러나 평생을 하고 보인 게 너무 치다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가까워 큰일 났다. 갑갑하다. 가까보다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네. 식구인데 알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곧 갓 쓰시고 또 의관 정지하고 그냥 다니시니까 또 그에 얽힌 뭐 재밌는 얘기 없으신가요? 저 외국 가서 여행 가서 외국 여행 가셔가지고. 또 국내에서 큰 공장 사람 많은데 구경 가지 여행인 게 네. 내가 들어가면 전 직원이 다 기립해요. 네. 이상선 생각 중에. 이상한 사람 왔다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구경 오게 해라. 내가 구경 시키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구경시키러 오셨다. 또 한 번은 네. 외국을 가서 처음에 첫 여권을 내놨는데 사진을 넣었더만. 여권 사진 찍으시는데. 네. 그 사진 이제 보통 곳을 보냈더니 야, 안 된다. 탈모하고 지게한다. 네. 그 웬일이냐. 여 탈모하란 말은 원형을 그대로 이제 다른 걸 가시해서는 보내 틀린 게 안 된다. 네. 그래야. 네. 그러면 나는 이게 원형이다. 가스원형이 쓰는 것인 게. 이것이 원형이다. 네. 벗어나면 안 된다. 네. 멋지세요,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통과됐어요, 그냥.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선친 유재 선생님, 네. 그리고 또 강암 선생님, 그리고 또 우산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3대가 지금 사회의 가문을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맨 처음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 입문하시게 됐습니까? 사회를 내가 입문한다고 그렇게 똑바로보다도 내가 선고께서 도학 문장도 하시지만 글씨도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인근으로서 다 각처에서 배로 많이 오고 네. 하수구 배도 그렇죠. 네. 거기서 늘 보고 듣고 허자인 게 속담 뭐 당구 3년격으로 네. 늘 듣고 보고 이게 자연히 쓰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따위로 붙잡아보고 채집봐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네. 부모한테. 네. 자연 보고 이제 들은 것이죠. 네. 그 집안에서 늘 이렇게 그렇죠. 사회에 좀 접하시고. 밀려지는 거 듣고 네. 채집받는 거 보고 네. 그다음 자연히 배운 것이죠. 그럼 뭐 배우실 때 따로 뭐 선생님 정해서 배우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그러죠. 네. 이제 내 선거한테 배에 글씨는 그렸고 네. 내 선거도 묵화도 좀 했어요. 네. 묵화도 좀 하고 했는데 다른 또 장난감을 해봤죠. 네. 연극 같은 걸. 그다음 이제 기왕에 착수하게 된 게 이게 털때 좀 잘해봐야겠다. 네. 해방 후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대가를 좀 잘 봤죠. 네. 김용진 선생이라고. 네. 참파입니다. 그걸 자주 좀 내하고 몇 차례 보고 네. 편지 내하고도 하고 네. 그렇게 하기도 했죠. 네. 네. 그럼 여기서 강암 선생님 그 어린 시절을 잠시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전주시 교동 강암이 기거하는 고실 아석제가 자리 잡고 있다. 강암 송성룡, 당대 한국을 대표하는 대서예가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강암은 선비호 유학자다. 선해월 주로 동산이상하야 배여 두지간하니 강암은 1913년 일제 강점기에 김제 백산면 역구다리 마을에서 유학자 유재 송기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부상이 양몽하니 유한이 기하오. 부친 유재는 고한말의 선비호 학자로서 전간제 선생의 학맥을 잇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국군 앞에서 쇠잔한 유학의 전통을 이어온 유재는 일제하에 그릇된 개화의 반발, 신식 문물을 거부하며 일평생 유학의 맥을 이어갔다. 선친 유재는 강함 정신의 뿌리이자 스승이었다. 강함에 붙인 유재는 마을에 요교 정사라는 서당을 세우고 한학과 서예 등을 가르쳤다. 강함도 6살 때부터 여기에서 천자문 등을 읽기 시작했다. 요교 정사 시절은 강함이 동몽, 선습, 소학, 사서, 삼경을 읽고 서예를 익혀가는 시기였다. 선치는 강함에게 학자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강함은 글씨에 더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선생님 결혼에 쓰신 혼서지입니다. 사실 이 혼서지는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그 사돈한테 쓰는 편지인데 아들인 이 강함 선생님이 명필이니까 네 결혼 혼서지를 내가 쓰거라 해서 실은 당신 아버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쓴 그런 겁니다. 그런데 16세에 이 작은 세필로 해설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10대의 대가로서의 어떤 그 싹을 우리가 이 혼서지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서예에 입문하시고 하시는 걸 봤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주 뭐 싹이라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서예의 어떤 이런 재질을 가지고 계신 게 발견되셨나 봐요. 글쎄요, 나라서 뭐 색이 있냐 뭐 자신은 할 수 없고 자연 그렇게 보고 견문이 서는 게 네, 남들이 그래서 처음이고 그때부터 네, 20한 그때부터 때부터. 아마 필자가 있다. 20한 때부터. 네, 그래서 역시 내 호 강함이라는 것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네, 그 글씨를 쓰면 낙관이라는 것을 끝에다 네, 아무래도 낙관, 네. 이름보다도 네. 낙관도 하고 이름 쓰고 낙관 도형 쓰는 것이고 호를 쓰고 이름 쓰는 거. 그 글씨를 기원되기 그러면 호관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러면 네가 하도 약한 게 강함이라고 하자. 약하니까. 약한 게 네. 약한 세시. 그래서 그때 내 선곡께서 내려주신 호요. 지금까지도 고치도 못하고 그대로 꼭 갖고 있죠. 네, 선곡께서 내려주신 호라서. 네. 네. 올 연세가 이제 84세로 제가 춘추가 84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기회에 이제 이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어떻게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별 지혜는 아니고 무슨 일이고 자기가 소명이 있는데 조금 틀린다고 해서 이거 다 못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네, 꿋꿋이 그대로 나가야죠. 그대로. 지키고 뜻을 지키고 유지사경수나 뜻이 있으면 필경이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네, 이게 절대로 함부로 좌절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좌절하지 목표를 딱 세우고 말고. 그냥 목표를 세워요. 내가 이제는 속담이 싣는다. 네. 망천자위 태수라 천자를 바라보고 행동하시면 천자가 못 되면 그걸 태수라 된다. 네, 이런 말씀이 사람이 뜻이 있어야 하고 나는 목표 네, 어느 것을 난다. 네. 해봐야겠다. 네, 이런 뜻은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노력을 해야죠. 네. 함부로 좀 후딱 안 된다고 또 포기도 말고 네. 꾸준히 나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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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호가 강함이시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글씨체를 강함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알려지게 됐는데요. 선생님 이제 처음에 이제 글씨를 쓰실 때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선곡께서 이제 글씨를 쓰시고 그러셨으니까 배우셨는데 혹시 또 이렇게 또 뭐 법첩을 놓고 쓰셨다거나 뭐 그러진 법첩을 않으셨습니까? 봐야죠. 네. 법처는 봐요. 주로 어느 분 처음 나갔을 때는 내 선거도 그치를 썼고 네,
당나라 구양수이라고 해서 네네, 명필입니다. 구양순. 네. 구양수를 쓰시고 이제 네. 항서는 미불 송나라 때 미불도 쓰고 네. 동기창도 쓰고 이제 주로 그거 썼습니다 많이. 네. 그때 이제 선전 뭐 물으면은 잘 쓰려면 무언치를 써야고요. 물으면 네.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 아. 그게 사는 문제라는 게 왕이지요. 왕이지 가는 지리다 그게. 아, 왕이지는? 왕이지. 네. 명필왕이라고 하네요. 네네. 왕이지까지 가는 길이다. 아. 그렇게 가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죠. 네. 그 이제 와서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명필이라고 하면 다 괜찮은 게 네. 이제 조금 치가 많이 있지. 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강암 선생님의 초기 학습기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강암 서예의 뿌리 또한 선친 유제에 닿아 있지만 본격적인 서예의 학습은 구양순, 황산곡, 미원장, 동기창의 서체로부터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서예사에서 해서의 교본으로 평가받는 구양순체가 근간이다. 구양순체는 필력이 강경하면서도 엄정하고 점과 획 또한 웅장하고 강건하다. 구양순체는 이후 강암 서예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을 이룬다. 반면 미원장체는 나는 듯하면서 자유분방한 운필로 강암의 행서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에다 동기창의 맑고 유려한 품격과 황산곡의 장쾌함까지 두루 연마한 강암의 청년 시절은 필력의 기초를 다져가던 시기였다. 또한 문인화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의 사군자, 특히 대, 묵죽은 전무후무할 거다. 요즘처럼 선생님이 현대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도가 어떻다든지 뭘 이런 현대적인 미술 용어를 선생님께서 들을 리도 만무하고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품 하나하나가 지금 전북대학교 그 예술대학에 계시는 그 벽경 송계일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배운 적도 없는데 오늘의 그 회화 이론과 조금도 상치된 감이 없다는 거예요. 작품 하나하나가 회화 그 원리 또는 논리 또는 이론과 완벽하니 부합된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게 정말 타고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선생님의 이 묵죽만은 회화사에 그리고 한국의 그 서예사에 한 장을 장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서첩을 두루 섭렵하며 서예의 오체를 모두 익힌 강암은 어느덧 자기만의 서체를 이룰 만큼 서예의 일가견을 이룬다. 그러나 일제 때 서예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조선미술전은 물론 해방 이후 출범한 국전에도 강암은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서예는 마음을 닫고 근본을 캐는 수양일 뿐 공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부친의 뜻 때문이었다. 1956년 강암의 부친 유재가 타계했다. 강암의 나이 44살 때였다. 강암의 삶과 예술의 뿌리 유재. 부친의 작고는 강암 서예 세계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됐다. 네, 선생님 화면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만은 선생님 이제 뭐 글씨체는 글씨체신데도 또 아주 문인화에도 아주 독보적인 아주 그 경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을 잘 치신다고 그렇게 지금 담배 되고 그런 있거든요. 말이죠. 네.
왜 특별하게 어떻게 죽을 좋아하신 이유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이 사군자 한 부인데 네. 사군자라고 하죠. 매란 죽이 사군자입니다. 네네. 이제 그것이 대가 그 경건하고 네. 꽃심서도 굵고도 절개를 지키고 네. 눈 소리만 나고 죽어버리지도 않고 네, 네. 그대로 꿋꿋이 살아가고 이제 그런 걸 취해서 선비가 이제 거기다 비교해서 군자로 비교했죠. 네. 난 좀 이제 심상고 저원차 나서 피임쳐도 참 행기가 좋고 너미야 보거나마가 제 행기 자기가 갖고 앉았고 네. 특히 행은 행기 훨씬 먼 것이죠. 멋지고 그걸 다 취한 것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그걸 취한 것이죠. 그게. 대나무를 좋아하시게 됐고 또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선생님 저 국전에도 참가하셨던가요? 국전을 처음에는 참고를 안 했습니다. 네. 일정 때는 내 상국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내가 고쳐하려고 그러냐. 공부가 아니라 70은 필요한도 알아주는 것이고 네. 하는 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래 그만둬라. 국전 같은 데는 참가제 안 하나. 했죠. 네. 그래서 안 냈습니다. 네. 안 냈다가 이제 해방 후에 비로소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 앉으시고 이게 그게 느껴지죠. 그게 아주.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선하고 뭐 이제 국무총장도 타고 이제 어쩌고서 국정 초대 작가네 무슨 추천 작가네 네. 해서 이제 된 것이죠. 심사위원도 해보고 이제 사실 그쭉 하면 심사위원을 뽑는 운영위원도 해보고 다 해본 데는 네. 댕기 보니까 또 내 마음은 맞지 않을 테다. 네. 네. 어떻게 달랐습니까? 선생님 초창기 때 그 국전에 참가하실 때 국전은 내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좀 짱짱했죠. 네. 우리 생각이 그지. 글씨를 국전을 위해서 국전 유시를 봐서야지 네. 사정으로 무슨 논의라 했냐. 네. 그게 저한 사정은 관두고 무슨 글씨 전문을 뽑아야 할 거다 했냐.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늘 하는데 그런 열애 하나가 많고 열애거든. 네. 그 서로만 설명하는 이제 의견 충돌이 좀 되지. 네. 그럼 이제 필기원 가서 투표를 합니다. 네. 안 투표를. 되겠다 투표해버리죠. 네. 그러면 5이면은 세입만 자기 사람들은 당선되지. 그렇죠. 네. 네. 다수결로 그냥 안 다수결로. 네. 그 작품이 좀 나빠도 그때부터 이제 뭐좀 맘대로 못 되는 거죠. 네. 내가 글씨 위주로 하자 뭐 따지는 거 다 쓸데없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본 데는 다 말았지 나도. 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이제 참가 안 하십니다. 예, 일체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네. 네. 그럼 여기서 강암 선생님의 국전기 모습 한번 보시죠, 선생님. 네. 화면을 보시죠. 부친의 작고는 강암에게 큰 슬픔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강암의 서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강암이 마침내 중앙서단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암은 부친이 작고한 그해 수없이 번뇌했던 국전에 문인화와 행서를 출품하게 된다. 서단과의 교류를 넓히고 자신의 서예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국전 출품기 강암의 작품은 이전 시기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인다. 당시 국전 심사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소전 손재형의 서체를 수용한 것이었다. 당시의 시류 소전체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강암에게 현실적인 갈등 요소였다. 강암은 결국 소전체의 특징을 이루는 조형적 결구를 흡수해 조형미와 현대미를 갖춘 자신의 서체, 강암체를 만들어낸다. 최초의 국전 출품 이후 해마다 출품한 강암은 서예와 문인화로 입선과 특선을 거듭 68년에는 국전 추천 작가가 된다. 중앙서단에 정식으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네, 선생님 잘 봤습니다만은
지금 서예를 좋아하시고 또 서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좋은 글씨를 쓰려면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글씨를 쓰려면은 선생을 잘 만나라. 선생을 잘 만나. 아마. 네. 옳게 자기가 모르는 게 네. 여기저기 물어서 아무개가 옳게 쓴다는 그런 말을 잘 소문해갖고 그걸 입문을 해라. 네. 그래갖고서 그 선생한테 배우고 네. 또 그때 이제 필첩도 보고 고인의 필첩도 많이 보고 네. 이제 하는데 또 그 다음은 무엇이 중요한 거니 너무 급히 마음을 먹지 말아라. 급히 마음을 먹지 마라. 단실내 몇 달 쓰고 일이전 써서 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네. 그게 오래 쓰고 닦고 보고 여러 가지를 씌워서 차차차차 들어가는 것이지. 네. 그래서 한 50대는 넘어야 바로 더 하고 네. 이런 것인데 네. 너무 급히 우선 마음하면 안 된다. 네. 그 말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그 예술관이라고 그럴까요? 서예관이라고 그럴까요? 서예관인데 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서예관. 간단히 말하기가 어렵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발사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지 못할 거 뭐있어요 이제 여러 번 듣고 여러 잘하는 양반들 그걸 많이 보고 그래서 비로소 내 눈을 깨달아야죠. 네. 이건 속되다, 우아하다, 고상하다, 이건 너무 야하다 이제 그런 것이 판단이 나는 것이요. 네.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차가 안 되거든. 네. 이놈 저놈 많이 보고 명필 것을 많이 보고 보통 사람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자꾸 참고도 해보고 네. 내가 부와서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간단히는 어떻게 다 잘 본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네. 이게 일단 많이 보고. 많이 보고 이 사람들 사람을 많이 보고 네. 명필 것도 보고 보통상 그렇지 않은 사람 것도 보고 네. 아 과연 명필로는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렇구나 등급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네. 그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마 네, 차차 깨닫는 눈이 이제 것이죠. 그때 이제 튀기 시작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건 잘 됐다. 이건 퍼필이다. 이건 뭐 형편없이 배운 것이로구나. 시기는 많이 썼다만 틀렸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네. 이 국제는 심사 이제 나쁜 말 심사 가시면서 보면 이제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떨어져. 예. 그만들만 참 많이 썼다. 네. 표고도 잘하고 했다. 네. 그러나 할 수 없이 뛰어갔다. 네.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필법을 틀렸다가 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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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강암 선생님의 서예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암의 올해 나이 84. 붓을 잡고 먹을 갈아온 지 80여 년. 강암은 지금 먹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있다. 심정 필정. 마음이 바라야 글씨가 바르다. 좋은 글씨는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강암은 이렇게 글쓰기 전 마음을 닦으며 작품을 구상한다. 글씨는 기교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강암은 글을 쓰면서 화두를 잡는다. 근본이란 무엇인가? 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강암에게 글씨는 바로 근본을 캐고 도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본립도생.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강암의 목적 80년을 이끌어온 좌우명이었다. 강암의 글씨에 기계와 혼이 살아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자 말씀이지. 네. 본립도생은 근본이 서야 도가 나는 것이지. 네. 효제하자는 교육인지 먼저 효대하는 것이 곧 그 근본이다. 네.
사람은 근본을 다 된다고 말이지. 네. 그 선생님 이제 글씨를 이제 강함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경제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지금도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네. 사실로. 네. 지금도 좀 어떻게 더 잘 써질까 네.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쓰고 가지 내가 어느 경제에 올랐으니 난 자신은 사람이다가 이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네. 아유, 너무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년이든가요? 작년에 그 동아일보사에서 그 회고전 한번 연 적이 있었죠? 네, 장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한번 그 회고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해 여름 동아일보 일민문화관에서는 뜻깊은 서예전이 열리고 있었다. 원로 서예가 강암 송성룡의 회고전이었다. 아주 부드럽고 강암 회고전에서는 강암의 서화, 문인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강암이 10대에 쓴 초기 작품부터 80대에 쓴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강암의 대표작이 모두 망라된 것이다. 회고전은 강암의 서예 80년 목적이 한자리에 모인 강암의 역사였다. 회고전의 성격을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그 자연적인 연세가 75세가 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회고할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30대나 40대에 글씨 공부를 하셨다면은 그 이전 20대, 30대 작품을 회고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고전 대상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특히 동아일보사에서 이 회고전 대상자로 물색을 한 까닭은 첫째로 강암 선생님에는 학덕이 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글씨를 대여섯 살 때부터 쓰신 그 필력이 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졸방미, 자연 그대로의 맛. 선생님의 이 사군자, 특히 그 중에서도 묵죽은 아마 미술사적으로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조명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이 회고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특히 세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92년 78세 때 8시간 동안 한기운으로 내리쓴 천자문이다. 강암 천자문서를 완성한 것이다. 천의 글씨를 한자리에서 한기운에 쓴 그 필력도 놀랍거니와 그것은 강암체에 대한 강암 스스로의 자신감의 발로기도 했다. 강암 회고전은 강암 자신에게도 뜻깊은 자리였지만 한국 서단과 문화계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강암을 한국의 혼이라 했다. 한국 정신사의 원형이라 했다. 그래서 회고전의 제목 또한 강암은 역사다였다. 네. 선생님 서예 역사를 그냥 한눈에 봤습니다. 근데 회고전 그러면 그 일생에 한 번 마지막에 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고전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이제 회고전 이을 계획 없으신가요? 이제 다시 안 하시겠어요? 회고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회고전은 이제 그저 다른 전라면 잘하는 분이 제일 늦게 하는 거는 이제 평생 쓰면 나이가 네. 많고 80이 넘어서 회고전을 하거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전국 흩어진 놈을 깜냥 메어갖고 한번 쌤 쫙 한번 붙여본 것인데 네. 자기 서예 생활의 마감이지 말이야. 근데
뭘 다시 또 뭐 하냐 이런 생각인데 네. 아 그건 날 좋은 법을 싶다. 그건 또 그렇지는 않다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않게 되는 것이지. 네. 어디 내가 당장 글씨를 써고 전람을 한번 한다 해갖고 국가민족을 큰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면 내가 안 크냐. 네. 그때는 하는 것이지. 네. 꼭 그렇게 못 박아지는 건 아니다. 네. 선생님 지금도 그럼 작품 계속 활동하시죠? 어디 이거 하는데 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네. 또 80도 좀 넘은 것들 북풍 나가도 네. 될 수 있으면 많죠. 그런 게. 네. 자식들도 못 이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고 네. 쉬라고 보죠. 그러면 제자들 어쩔 수 없이 손도 좀 있고 보고 그저 하던 것이랬는데 허잡은 생각 있잖아요. 네. 벌장머리가 신게. 네. 그런데 누가 뭘 꼭 처음은 시험없시다. 한데 쉽게 안 돼요. 네. 전문 못하고 내가 보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더 써보자 하면 몇 장을 쓰고 보면 이제 할아버지 네. 그 스타트는 안 해야죠 이제. 네. 또 제자들도 많이 또 길러 또 내셨죠. 많은 것을 좀 천천히 나왔죠 이제. 그럼 제자들 모임이 있습니까? 예, 있죠. 네. 그 이름이 연무교라고 합니다. 연묵회라고. 네. 그 언제 그 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그것이 내가 연대수를 모르겠네 이방. 네. 한 20여 년, 근 30년 되네요. 30년. 네. 벌써 매년 전람회를 하는데 회원전을 그 시간 20작년 20몇 되더라. 나 전주 들어와서 몇 해 회한 것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회원전 하시고요. 이거는 꼭 하지. 네. 저 중국하고 교류전도요. 우리 하고. 교류전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했죠. 네. 그럼 그 수가 회원 수가 많습니까? 지금 한 내한테 같이 간 사람 많지만 네. 꼭 그렇게 회원에 되었고 하는 사람은 한 40여 명, 한 50명 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가르침을 받아서 한국의 서예의 중진으로 성장하신 몇 번 제자분들의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님은 참 우리나라 한말의 그 유화 그 전통을 이으신 간제 선생님 학통을 그대로 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또 그 참 글씨를 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학문과 덕과 예가 겸비되신 분이 막 강암선생님 같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학문과 말하면 그 덕행과 말하면 서예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연묵회고 전국적으로 그 범위가 넓게 이렇게 모아 있습니다. 교육계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만큼 그 교수 학습의 방법이 훌륭하신 분이 안 계셔요. 말하자면은 개별화라든지 무슨 뭐 개성 존중 또 무슨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한다는 이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쓰셨죠. 그러니까 뭐 획일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개성에 맞는 그런 글씨 또 그런 체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푹 돋아주시는 그러니까 교수 학습에 대단히 참 훌륭하신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밑에 글씨를 배운 제자들이 많습니다만 뭐 서풍이 각양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좀 바르게 가르쳐서 좀 더 독려를 해서 옛날 뭐 공모전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좀 됐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새삼 느끼곤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제자분들을 기르시는데 아주 열과성을 다하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가정에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아주 자녀분들이 아주 다 훌륭하게 성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라북도 현 부지 사시던가요? 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드님께서는 대학 교수하시고 네. 또 넷째 아드님 내가 둘째는 셋째는 고려대학에 있고 네, 고대 계시고 넷째는 도요 또 뭐 국정에 네, 가고 국정하시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훌륭하게 다 잘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아이고 나도 시켰습니까? 뭐 자식들 내가 잘 가르치면
것도 없고 또 자기 살될 것도 없고 내 말하면 밥 먹느라고도 아마 취직해서 월급쟁이 배우시냐고. 네.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저 세상을 보면은 이제 자구하는 지라고 배우는 헌인들도 자식이 여러 번 한점 속속 그런 예. 아들도 있더라. 네, 그렇죠. 나는 하나도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사람은 없다. 네. 그게 다행을 한다 그러죠. 잘된 보담도. 네. 잘된 것보다도 그냥. 뭐 그렇다. 가정이 무슨 편안했다. 네. 서로 뜻잘 받고 다. 네. 그 바람을 알죠. 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자제분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부를 계속하면서 갖다 보여드리면은 그냥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지도해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격려해 주시지도 않고 또 뭐 꾸지람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러시면서도 안 했으면 하시는 뜻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때는 참 서운했지만은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딸이 혹시나 그 길이 어려운 길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셨나 봐요. 그 아버지 평소 성격이 그렇게 좋은지나 나쁜지를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격려를 많이 해주셨겠어요. 그 무언의 격려가 저한테는 아주 공부하고 싶게끔 그런 그 큰 힘이 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스러운 사고와 태도, 행동, 물론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근면, 검소함을 항상 잃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버님은 말씀으로서보다는 행동으로서 저희들을 멀리서 지켜만 보십니다. 그러다가 울타리를 넘는다 싶을 때만 저희들 손을 붙잡는 그런 형태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네. 선생님, 지난해에는요, 선생님께서 아주 평생 모으신 작품 또 그리고 재산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예관을 지어서 국가에 기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증할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지 그건 별건 아닙니다만 내 말 좀 드리죠. 네. 생각해 보면 내 서화가 내 개인 업이 아니라 네. 예술적인 공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예술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네. 나를 키워준 찰록을 생각해 볼 때, 네. 이 가난한 예술이지만 이 사회에 도로 환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네. 사회 환원. 이제 이 내 작은 뜻이 서예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소망에 접근되고, 네. 이로써 내가 평생에 걸쳐 사회에 짊어진 짐을 일부나마 네. 벗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예. 정말 훌륭하신 그렇게 생각이십니다.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기증을 하시겠다. 네. 그 생각은 언제쯤 가지시게 됐습니까? 그 이제 그 애가 몇 해냐? 7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야단인가? 그 애가 몇 해냐? 예, 그때부터 시작했죠. 가족들과도 상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의했죠. 네. 근데 가족들께서 다 좋- 흔쾌하게 좋다. 동의하셨습니까? 아버님 하시고 그냥 아버님이 버는 것이고 아버님 하시기에 아버님 하신 작품 잘 하시라고. 문난 타를 바꾼 것이죠. 네. 선생님 뜻이 잘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가정 만드시고 훌륭한 제자들 많이 키우셔서 강암체가 오래오래 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암 송성룡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가 좀 혼란했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의 좌표가 될, 우리의 스승이 될 큰 어른이 없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강암 송성룡 선생님 같으신 분이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바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씨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성정이요 곧 그 사람이다. 글씨란 무엇인가? 이해다. 글씨란 무엇인가? 도다. 붓을 잡고 먹을 적셔 종이를 깔아 글씨를 쓴다. 글씨란 무엇인가? 한 점 찍고 한 획 긋는 게 글씨 아닌가? 다만 뜻을 놓아버리면 글씨가 거칠어지고 곱게 쓰려면 글씨가 속해져 못 쓴다. 오직 맑은 기운으로 도를 구할 따름이다. 평생을 지필묵과 함께 살아온 강암 송성룡. 선생의 80년 목적은 마음을 닫고 근본을 찾아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길이었다.